결정은 본인이 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교감의 그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교감의 한계, 교감의 한계가 과연 무엇이냐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바깥에서 이제 학교를 보실 때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직교사, 우리 흔히 부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업무 부장을 맡으신 뭐 교무부장님, 또 뭐 교육과정부장님, 그 다음에 학년부장님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냥 보통 보직을 맡지 않은 일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행정실을 관장하는 행정실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이라고 해서 교육 공무직이라고 해서 행정 쪽을 좀 맡아서 보는 교무행정 쪽을 맡아서 보는 분들이 계시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학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매우 이제 역할이 크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결국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도 각종 학교의 사안들을 이제 심의하는 기관이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학교장이 받아들여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이제 학교장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인사권과 관련해서 뭐 선생님들이 뭐 어느 학교로 가고 싶다라든지 이 학교로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각종 서류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해주는 건 또 학교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뭐 4학년이었는데 내년에는 뭐 6학년으로 간다든지, 올해 보직교사를 뭐 교무부장을 맡았는데 내년에는 뭐 맡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권을 또 갖고 있는 게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결정권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감의 입장에서는 그 인사권을 또 교감이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또 선생님들 복무에 관련해서는 교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자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죠. 근데 초등중교육법에서도 보면 교감의 역할은 학교장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의 이제 주된 일은 학교장을 보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분장 또는 교무분장을 통해서 학교의 대소사 일들에 관여하고 총괄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시거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뭐 결제를 하는 것은 교감과 교장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교장과 교감의 역할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감이 하는 일도 전결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전결 사항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것들은 또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학교장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은 교감에 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교감의 어떤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가 정리를 하느냐? 부장 선생님들을 통한 기획회의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협의가 되면 그것을 이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감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이제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적인 마인드가 이제 많으신 학교장의 경우는 교감의 입장도 많이 들어주고 또 부장 선생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면서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일부 교장 선생님 중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수렴하고 결정은 본인이 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의견이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다가 마침표를 좀 찍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역할은 이제 학교장이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책임도 역시 학교장이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는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장은 끊임없이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보면 교감은 좀 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교감이 결제를 했더라도 거기서 사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또 교장이 결제를 해야 일이 사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안이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학교장이죠. 그러므로 어떤 그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대로 결정하고 이대로 진행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치 집안에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을 때 자녀들의 의견이나 또 어머니의 의견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 다 들어보지만 결국 그 모든 결정은 가장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임도 역시 가장이 지는 것처럼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일반 뭐 행정직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보면 결국 모든 책임은 기관장이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관장의 의견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뭐 학교 민원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학교 조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외부에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한 협조라든지 또 선생님이 또 외부의 어떤 뭐 외부 강사라든지 무슨 중요 요원으로 나간다든지 뭐 출장을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감이 개입은 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학교장이 진다. 그러므로 교장과 교감의 어떤 책임의 소재가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교감도 역시 학교장의 경영 방침이나 어떤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에서 이제 교감으로 승진하게 되면 마치 이제 모든 것을 좀 잘 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교감을 이제 좀 1년 넘게 이제 해보니까 교감의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감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요. 수업을 하지 않고 어떤 의견을 물어봐야 될 대상이 이제 교장 선생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부장교사나 일반 교사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떤 일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내에서 그런 문제를 같은 수준에서 이제 협의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장교사일 때는 같이 있는 부장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또는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안을 결정했다 그러면 교감이 되면은 제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의 교감들하고 좀 교류를 하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감의 어떤 그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어느 직종이든지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한계가 있으면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좀 크게 보이지만 또 한계가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제 교감에 갖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감의 역할이 이제 지역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연락을 좀 수시로 이제 주고받고 어떤 사안이 부족하거나 사안이 이제 연락이 잘 안 될 때 그 점을 이제 메꿔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요즘은 많이 크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갈등 조정인데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는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교감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결국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교감 선생님들이 약간은 그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학년 교무 업무가 이제 정리가 되는 연말이나 또는 시작이 되는 연초 이런 부분에서 새로 학교에 오신 선생님들과의 어떤 학교 업무의 진행 처리의 차이라든지 또는 그 되게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또 일으키고 어느 한쪽 편만 들기는 매우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중재해야 된다 라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들어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청렴에 관련된 것도 교감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왔다고 선물 하나 주고 뭐 교감 선생님 드시라고 뭐 주시는 거 하나조차도 받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감도 역할을 하면서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을 준비하시고 또 승진에 관심이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그 승진에 대한 또 생각을 많이 정리하시겠지만 승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면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고, 교감으로서 할 수 있는 또 역할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의 한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승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교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교감도 결국은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의견을 내릴 때 참모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대한 책임의 부분은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교장을 보좌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어느 정도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한번 더불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교감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그래도 그 한계가 감당해내기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도 계속 교감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 영상에 또 담아볼까 합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